국세청 조사관은 가족 간 차용증을 2억 원 이하라도 그냥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과 가족법인 전문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며칠 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상속세 걱정이 되어서 상속 전이라도 미리 상담이 필요해서 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4년 전에 아버지께 계좌이체로 직접 받은 돈 2억 원이 있었고, 그 외에 아버지 계좌에서 의도적인 증여성 현금 출금도 많았습니다. 당시 아들이 주식 투자 때문에 2억을 아버지께 받은 건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말을 믿고서 당당히 계좌이체로 받은 거죠. 2억에 대해 공증은 안 받았지만 차용증은 썼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이자나 구체적인 상환 일정은 기재하지 않았고, 이자도 초반에 몇 달 들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들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세무사님, 차용증도 있고 2억 원은 무이자 허용 범위라니까 상속세 조사 나와도 문제 없겠죠? 하지만 저의 대답은 사전 증여 과세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가 추가되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2억 원 무이자는 뭐고 국세청은 왜 이걸 인정 안 해줄까요? 오늘 Q&A를 통해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빚과 인정하지 않는 가짜 빚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원문은 국세남 블로그에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국세남의 유익한 절세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무사님, 분명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많은 분이 이 부분을 혼동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 없다는 것은 이자를 안 낸 것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지, 원금 2억 원을 빌린 사실을 그냥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2억 원의 4.6%는 920만 원이죠. 1천만 원이 안 넘으니 이자를 안 준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핵심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좋아, 이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쳐. 그런데 그 2억 원 진짜 빌려준 거 맞아? 실질은 그냥 준 거 아니야? 무이자 기간을 무한정 길게 하거나 상환 노력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대여가 아닌 사실상의 증여로 봅니다. 형식만 대여이고 실질은 증여인 경우 2억 원 원금 자체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즉 2억 원 무이자 룰을 믿다가 원금 전체가 가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니, 차용증도 썼고 통장으로 돈 보낸 내역도 있는데 국세청은 왜 제 말을 안 믿어주고 의심부터 하는 겁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는 타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그 돈은 입금받은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이거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겁니다 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무조건 증여입니다. 납세자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도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다면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남남끼리는 돈을 떼먹을까봐 차용증 쓰고 이자 받는 게 당연하지만 가족끼리는 그냥 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차용증 썼으니까 믿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따라서 제3자하고 거래할 때처럼 철저하게 서류와 흔적이 있어야만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빚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합니까?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짜 빚과 진짜 빚을 가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째, 제3자 거래와 유사한 형식과 실질입니다. 차용증에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지만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이자율, 원금 상환일, 이자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증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또는 내용 증명 중 하나는 받아둬야 합니다. 이걸 안 해두면 조사 나오니까 어제 급하게 만들었지 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제 이자와 원금이 오간 금융 흔적입니다. 계좌에 적요란이 생명입니다. 계좌 이체할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에 차입이자, 원금 일부 상환 이렇게 명확하게 꼬리표를 달아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낸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상환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요. 사용증 완벽하고 이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소득 신고된 게 하나도 없는 백수거나 미성년자라면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자 낼 돈 어디서 났어? 부모가 현금으로 찔러주고 그걸로 다시 이자 낸 척 한 거 아니야? 실제로 부모 자식 계좌를 동시에 펼쳐놓고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자녀의 자력 상환 능력이 없으면 가짜 빚으로 판명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무이자는 위험할 것 같아서 이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자만 드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세금 지뢰가 터집니다. 바로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받을 때 세금 떼고 주죠? 부모님께 이자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드릴 때 이자에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7.5%를 원천징수 떼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뗀 세금은 자녀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이면 27만 5천 원은 세무서에 내고 72만 5천 원만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안 하십니다. 그냥 100만 원 다 드리죠. 나중에 세무조사 때 사용증을 인정받더라도 국세청 조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대여금 인정해줄게. 그런데 부모님 이 이자는 소득세 신고 안 하셨네? 자녀분도 원천징수 안 하셨고 그럼 그동안 안 낸 이자 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합쳐서 과세를 합니다. 사용증은 인정받지만 돈을 빌려준 부모님이 소득세 폭탄을 맞는 격이죠. 와,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그럼 차용증 인정받고 이자 소득세 신고도 잘하고 조사 끝나면 이제 발 뻗고 자도 되나요? 죄송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나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이건 빚입니다 라고 인정받으면 국세청은 그 빚을 전산망에 입력해 둡니다. 그래, 갚는다고 했지? 진짜 갚나보자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약속한 만기일이 지났는데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은 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은 조사가 끝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다시 연락합니다. 그때 인정해준 빚 제대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상환이 안 되었다면 이제 증여세 걷겠습니다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매년 점검하는 무시무시한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늘 내용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안전하게 부모 자식 간 금전을 빌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은 종이가 아니라 실행이다.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날짜를 박제하고 계좌이체의 적을안에 이자, 원금 상환을 명확히 남기세요. 2. 무조건 무이자가 능사는 아니다. 2억 원 무이자 룰만 믿다가 원금 전체가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가 부담스럽다면 원금 분할 상환 약정을 맺어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3. 이자 지급 시 이자 소득세를 잊지 마라. 이자를 준다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드시 이자 소득을 반영해야 국세청이 이 집은 진짜 FM대로 돈 빌려줬구나 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돈거래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먼 미래에 상속세 조사 중에서 또는 자산 취득 후에 자금 출처 조사 중에 문제가 됩니다. 설마 우리 가족 일을 알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문제로 돌아옵니다. 특히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상속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과거의 자금 거래 내역을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고민이 있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상속과 가족법인 전문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